대낮에 주택가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 버스에 태워서 납치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한 말씀만 주세요. 집에 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? 피해자 가족한테 한 말씀 하실 거 없습니까? 미안한 마음은 드세요? 신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왜 그러셨어요? 네, 담담한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미안한 마음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. 자, 1시간가량 펼쳐진 공포의 납치극, 시간 순서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피의자 최모 씨.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집 근처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여학생을 위협을 해서 남양주행 광역버스를 같이 타고 납치를 시도를 했습니다. 그 와중에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버스기사에게 달려간 사이 최 씨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려 달아나 자신의 집으로 가서는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이 강원도 속초까지 도주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. 자, 승재현 위원님 모셨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의 집은 남양주시고요. 그런데 범행 장소는 서울이에요. 근데 도주를 했다가 결국에는 붙잡힌 것은 속초란 말이죠.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. 거의 한반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굉장히 동선이 길고 넓습니다. 이 동선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? 아마 남양주에 살던 이 범인은 예. 아마 서울까지 갔는 건 아마 불특정 다수의 범인을 많이 찾기 위해서 아마 남양주에서 서울로 일단은 갔는 것 같습니다. 서울로 갔고 예. 이제 서울에서 이제 10대 여학생을 이제 찾고 그 범행 대상을 찾고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양주로 이제 광역버스를 타고 다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순간에 뭐 다른 변명도 있을 수 있지만 남양주로 갔을 때까지 거기서 어떤 그 피해 여성을 안매장한다든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살피고 여기서 여학생이 이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속초까지 자기 어떤 그 아버지 차를 몰고 도망가는 것은 그때부터는 범행을 은폐하고 도망가기 위한 어떤 도주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호선 교수님, 이 남성 어떻게 검거가 됐습니까?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요. 만약에 내 딸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 뻔했나.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것이 먼저는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이 여학생을 그 집에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죠. 그 다음번에 이 여학생을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1시간 반 정도를 같이 거리를 돌아다닙니다. 서울 시내를? 네, 돌아다니다가 몸을 이렇게 딱 붙인 상태에서 이제 같이 버스를 타요. 그리고 그 버스를 탄 상태에서도 같이 있었으니 버스를 타고 한 30-40분 정도 버스 타고 가다가 남양주쯤 돼가지고 이 여학생이 버스 기사에게 살려주십시오.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범인은 이제 버스를 내리고 그때 이제 그 버스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범인인 최 씨가 이제 남양주 쪽에 지나서 본인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아버지 차를 가지고 강원도까지 도주를 하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? 이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막 쫓아오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한 거예요. 그러니 반대편에서 승용차가 오고 있고 마침 오던 승용차랑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낸 다음에 최 씨가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. 결국은 그렇게 경찰에 검거가 되고 결국은 처음에 성폭행으로 시작했다가 잡히기는 교통사고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.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원도 경찰들이 다 총출동해서 이 남자 잡아라 거의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. 자, 이 여학생의 긴박했던 구조 당시 상황 경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칼 들고 성폭행한 사람이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어린 여학생이 도망갈 마음이 생기겠네요. 겁이 나서.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진짜 온몸을 걸고 살려달라고 그랬겠죠. 그 여중생이 그 버스 기사한테 살려달라고 뛰어갔어요, 그쪽으로. 그런 사이에는 밑으로 내려가 도망가 버린 거지. 정말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칼을 들고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 이 여학생 정말 온몸을 걸고 버스기사에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정말 구세일생으로 구조가 됐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,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. 이 30-40분 동안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나 봐요? 버스를 앞좌석에 타서 뒤로 중간으로 내리잖아요. 근데
광역버스인데 안에 승객이 5명밖에 안 계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여학생 입장에서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마침 그래도 뒷문으로 내리려고 끌고 가려고 할 때 여학생이 용기를 내서 버스 기사 쪽으로 갔고 그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승객들이 눈치를 채고 강도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남자가 도주를 한 거죠. 그렇군요. 이호성 교수님, 이러한 대담한 납치극을 벌인 이 24살짜리 최모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일단은 직업이 없고요. 그리고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지금 아버지 차를 가지고 도망가서 갔다는 걸 아는 것처럼 부모랑 지금 같이 살고 있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건강하게 청년의 그냥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데 처음이 아니군요. 그렇다고 해서 전자팔찌를 착용할 만한 대상은 또 아니었다 그래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뭐 중간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실형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이제 뭐 다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그럴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살펴보면 그럼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? 근데 봤더니 정신병력 치료도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. 예, 그렇군요. 자, 이 최 씨에게 물어봤습니다.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서 왜 이 여학생을 납치를 하려고 했냐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이 여학생에게 사과를 하려고 납치를 했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. 들어봅니다. 칼 들고 사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?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말은 하는데 집은 이미 지났는데 뭐 변명이에요, 변명. 그거는 뭐 피의자가 황당무계한 변명이죠. 네, 집에 데려가서 사과를 하려고 납치를 했다는 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자기 집을 한참 지나서 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, 이 남성이. 자, 승 의원님,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어떻게 분석하세요? 뭐 경찰관께서 말씀했다시피 정말 황당무계한 변명이고 변명을 위한 변명인 것입니다. 그 자기 집에서 한두 정거장 더 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사실상 변명을 하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정거장 더 데리고 가서 어떤 불특정 장소에 데리고 가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경찰이 반드시 그 동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야지 이 사람이 그냥 사과했다라고 하는 그 변명은 그냥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단순한 진술인 것이지 그 뒤에 있는 행간을 반드시 저희들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이 여중생에게 천인공노할 짓을 한 20대 남성 최모 씨를 향해서 네티즌들 분노 쏟아지고 있습니다. 여중생이 얼마나 무서웠겠냐. 이 사람 얼굴 공개하고 인권 제한해야 한다.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남성 모자를 씌우고요.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. 이렇게 얼굴을 가릴 이유가 뭐가 있냐. 얼굴 공개해라.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심지어 이 여중생 안매장하려고 끌고 간 것 아니냐. 이러한 정말 살벌한 상상력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다시 한번 승 의원님께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왜 먼 곳까지 끌고 갔을 때는 이 남성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? 그러니까 사실 성폭행이라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아마 뒤에 진술에도 나오겠지만 자기의 어떤 성 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떤 특정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했고 성폭행했으면 자기의 어떤 성적 만족은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범행 목적이 만족되고 난 다음에 그 범인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.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입에 담기 힘들지만 그 피해 여성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범행이 그냥 완전 범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면 이 여학생을 데리고 같이 간 게 증거인멸의 목적이 찾아봐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경찰관들이 그냥 이 친구에게 사과를 하려면 아까 칼을 들고 누가 사과를 하느냐. 버스 탈 때부터 어떤 그 여학생이 도망가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피해 여성한테 그 당시에 버스에 있을 때 이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피해 여성에게 좀 물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되겠지만 알려서 그 뒤에 범행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찾고 이런 어떤 범행이 다시금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수 있는 수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, 이렇게 뭐 흉악한 범죄를 한 20대 남성이 최모 씨에게 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거는 당연지사겠지만요. 근데 네티즌들 의견 중에 이런 대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. 자, 이 사람 24살밖에 안 됐다. 교도소 출소 후가 더 문제다. 사실 그렇죠. 그러니까 성범죄 어쨌든 성폭행이고 또 체포하고 감금도 있었기 때문에 또 만약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금 승 의원 지적하신 것 같이 이 사람을 해치려는 생각까지 있었다면 살인 예비까지도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흉기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
예를 들어 10년형을 해도 34살밖에 안 되잖아요. 10년형을 한다고 해도 34살밖에 안 되잖아요. 물론 이 사람은 반드시 이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된 겁니다. 성범죄를 2번씩 했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이 상당히 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. 이 사람 과연 계도할 수 있을 것이냐, 재범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. 이 부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그 부분을 잘 걱정할 만합니다. 예, 그렇군요. 이 흉흉한 소식에 정말 딸 가진 부모들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해집니다.